자, 뭐 그리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만, 자 오늘 아침에 이슈 종목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우선 기존의 철강 대표주는 포스코였는데요. 포스코.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기업 분할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주가 아니죠. 홀딩스 지주회사인데 철강을 반영하는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을 반영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포스코 퓨처 M 등으로 해서 자 2차전지를 반영하는 2차전지를 반영하는 그런 지주회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뭐 철강업 같은 경우 철강의 이슈의 경우도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영향을 철강 쪽을 따져보자라고 하면 이제 현대제철이나 혹은 동국제강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상황이 조금 이쪽 상황이 조금 묘해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소재업종 화학과 더불어서 화학철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경우는 뭐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종목이죠. 자, 우리가 이슈가 어떤 급락 상황을 나와서 우리 매일 오늘의 급락주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급락하는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 종목을 버려야 될 것이냐, 이 섹터를 버려야 될 것이냐 하는 쪽에서 관점에서 하나고요. 기존 보유자들이 버틸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종목을 그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에 자 저가를 기회로 해서 매수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니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난 몰라. 그러고 그냥 내팽개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이런 중요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철강주 자체는 그렇게 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철강주라고 하는 게 우선 이렇게 대형사 3사가 있는데요. 3사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우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철강이 아니라 2차전지를 대변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버려서 철강은 실제적으로 위쪽에 이제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정도 있는 건데요. 예전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조선만 떴다 그러면 그 후판 이슈에서 같이 폭주를 하던 동국제강, 자 이번에는 조선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폭주를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이 동국제강에 앞서 5년 전의 사이클 때만 하더라도 이 동국제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걸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동국홀딩스 예전에는 후판 가격 상승 때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전혀 안 되죠. 이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을 합친다 그래봐야 동국홀딩스가 시가총액 2,540억이고요. 동국제강이 4,300억. 그래서 합계 뭐 7,600억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합계 수준으로 7,600억이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 어디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7,600억 둘이 합쳐서 7,600억입니다. 7,600원이니까 저기 율촌화학 수준이네. 율촌화학 대상,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S&T 모티브 뭐 지금 이런 종목 수준이거든요. 동국제강이 뭐 크기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완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대신에 실질적으로 철강 쪽의 대표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101이 바로 그 앞에 보면 BNK 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하고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같이 놀아야 JB금융지주, 현대오토버, 가스공사 이런 쪽보다도 못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철강이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뭐 현저하게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나와도 뭐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주가가 바닥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로 뭐 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손댈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최근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나왔던 급락 살펴보게 되면 공장 생산 한 달간 중단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죠. 원가 이하로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 떨어진 상황. 하여튼 뭐 이미 주가 바닥선에 들어와 있어서 뭐 이게 딱히 뭐 지금 이 이슈 이거 아니라도 뭐 지금 이미 바닥인 상태거든요. 절대저가 수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또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봐야 개발에 땀나면, 그렇죠, 개발에 땀나면입니다. 개발에 땀나면 20% 사실상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으로 다룰 종목 자체도 애초에 아니고, 자 이러면 이제 현대제철 정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종목은 요 정도 하나밖에 없겠는데, 자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철강이 다시 이슈가 된 거에 이제 이게 상징적인 것이 되는데요. 철강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철강 쪽에 관세 이슈가 왜 튀어나왔나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의 또 변덕, 요걸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미국에서는 겁쟁이 트럼프 그래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만, 자 트럼프가 중국하고 지금 협상이 또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중국이 말 안 듣는다 이거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말 안 듣고, 시진핑 말 안 듣고, 중국 말 안 듣고. 그런데 매번 저 강성 지도자라고 부딪힐 때마다 보면 트럼프는 뒤로 물러서는 흐름 보였거든. 하다못해 김정은에게까지, 그렇죠. 김정은 내 친구. 이런 얘기 나오면서 뒤로 물러서는 흐름들 이렇게 보이고다 보니까 이게 다 보복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또 보복 성격을 가지고 이제 철강 쪽에다가 또 관세를 부과시키고, 뭐 이제 그 외에 다른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될 텐데요. 철강 쪽에 수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철강의 대미 수출이 철강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입니다. 13%에 뭐는 지금 9%로 뉴스가 나오게 됐다라게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13%입니다. 대중 수출이 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U 수출이 1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현대제철이 주가가 앞서 보면 지난 3월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죠. 이때 현대제철의 주가가 왜 올라갔냐라고 살펴보면, 자 이때 현대제철이 주가가 왜 저렇게 폭등을 해서 올라 들어갔었냐, 거꾸로 돌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쭉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 현대제철도 이때 인천공장 전면 셧다운 얘기 있었죠. 3월달, 바로 3월달, 지금 동국제강이 그랬던 한 달.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열심히 그래가지고 뭐 구조조정 들어가지고 퇴직도 하고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이 상승 같은 경우에 일종의 모멘텀 트레이딩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얘기 당시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미국 제철 투자 그때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유는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철소 이쪽에 대한 이슈 가지고 재무 불확실성에서 두들겨 패기도 했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이렇게 찾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3월 7일 저 앞에 나오면 중국 부양책 수대, 그래서 부양책으로 업황 기대감에서 퍼 올리다가 이제 미국 제철 투자 얘기 나오고, 그러고서 다시 또 범법시키고 이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공장을 셧다운 해야 되는 위치, 뭐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중 수출, 이게 철강이 참 재밌는 게, 철강업 수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지역도 중국이고요. 철강 업황이 이렇게 개판되어 있는 것도 역시 중국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국도 자국산 대비로 조금 좋은 철강을 쓸 때는 우리 철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진해철강, 갑산철강은 반대로 우리 쪽으로 또 밀어내버리게 하고, 그래서 화학과 철강의 경우는 중국산 덤핑 공세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고, 또 덤핑 제소도 들어갔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철강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굴뚝산업을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US 스틸 같은 경우 과거 제조업 강국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였었죠. 카네기, US 스틸. 자 이런 회사들까지 이제 일본에 다 팔려나가고 또 넘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굳이 또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팔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 지금 이 아래쪽 같은 경우 뭐 절대 저가권에 들어가니까요. 아까 동국제강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포스코에서 보신 것처럼 그 모든 나쁜 내용을 다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가격 아래쪽 박스 동국제강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진한 이슈, 뭐 언제는 뭐 철강 부진한 거 몰랐냐 이거지, 그죠?
철강 부진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부진했던 거. 이 동국제강 역시 마찬가지. 아래쪽에 이 박스 지역 같은 경우가 절대 저권외과 여기기 때문에 공장을 멈춘다는 뉴스가 나도 하루 눌리고 그리고 바로 꼬리 달고 돌아가고요. 오늘도 꼬리 달고 돌아가고 이런 흐름들한테 하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눌렸다가도 이 아래쪽에 지금 절대 저가 박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갔다가 한마디로 박스 프레이라는 얘기죠. 박스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말거나 지난번 앞서 동국제강에서 모습에서 보였던 것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인유에스에 그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서둘러 파실 필요 없고, 앞서도 이미 보셨다시피 저 트럼프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취소 뭐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닐까요? 저기에 흔들려가지고 매매 기조 자체를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에러죠. 저 미친놈 그러라 라고 냅두고 어차피 제자리로 들어올 테니까 뭐 이젠 다 아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알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협상용이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만 문제는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철강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냐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가 그렇게 강하게 돌아들고 턴어라운드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압박해서 계속해서 업황의 압박이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돌아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떨어진 수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 자, 이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이라 그러면 밑에서 노려보고 잡아 들어갈 만합니다만 지금 수준이 그러면 애매한 위치죠. 지금 같은 경우 뭐 사실상 뭐 매매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보유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철강 대신에 철강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전하시고, 그리고 뭐 신규 매수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뭐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종목이 2,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황의 그 관점에서 고르건 혹은 주가만 따먹자라고 하는 쪽에서 고르건 어느 쪽에서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피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이제 9시 개장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종목들도 움직이고 우리 오르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회원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전문가 24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혹은 뭐 가장 좋은 종목들 시장 주도 섹터들 제가 다 추천드렸죠. 그렇죠? 그것도 저 바닥에서 남들처럼 뭐 하나 에어로 80만원, 삼양식품 100만원 여기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추천드렸습니다. 전력주, 조선주, 방산주 전부 우리 천재투자TV 시작하자마자부터 추천드린 종목들이잖아요. 삼양식품 포함해서.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저평가대에서 시장 실적도 좋고 정말 좋은데 야 이건 뭐 정말 좋은 종목인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장투 계속 추천드렸죠. 500% 아직도 주가가 잠시 눌려 있으면 여전히 저가 대비 441%. 이거 바닥에서 나온 첫날 추천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그날 뭐 잘했을 그날 가장 강력하게 제로 달고 들어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쭉쭉 추천드리죠. 어제 한국 BNC 같은 종목들, 한국 BNC 저희 세 사람이 동시에 이거 보고 녹음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가장 먼저 말꼬를 문을 열었던 천재 리더님이 그대로 녹음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기서 들어갔어요. 9% 10%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체크 드린 가격에서는 이제 녹음 들어가고 난 그 다음 체크 가격 기준으로 한국 BNC가 21% 수익이었습니다. 21% 수익이 어제 톡 튀어나온 이것만으로.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장중에 노리고 들어가서 해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오는데 우리 동영상 분석 올라갈 때 벌써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동영상 분석이 올라갈 때는 다 들어가 버렸죠. 이거 9%씩 가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라 버리거든요. 다 올라 들어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래서 실시간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르고 앱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리딩되는 오르고 앱 이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더블도 좀 먹어보고 따따블도 좀 먹어보고 대박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5천 시대라지 않습니까? 5천 시대 원금 회복 손실 복구 이런 얘기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자, 오르고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익 맛 못 보신 분들 오르고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